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아주 오랜만에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으면서도,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 종목 정리하기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서, 좀 방치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또 떨어져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 특히 음극재도 같이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유일의 흑연계 음극재 회사이고요. 또 국내 유일의 음극재와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 및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소재 회사이고요. 또 음극재는 2010년 LS 엠트론에서 인수해서 시작했고, 양극재는 2019년에 포스코 ESM을 인수를 통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특히 양극재 쪽은 계속 증설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 LFP 양극재 등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의 주요 거래처를 잠깐 보면 당사의 일단 매출액은 에너지 소재,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가 7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화물 12.4%, 라임 화성 17.9%. 원래 주력 사업은 내화물 쪽이었는데 에너지 소재 쪽으로 완전 바뀐 거죠. 그리고 주요 거래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얼티엄 셀즈, 그다음에 LG하고 GM 합작법인 이쪽으로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65%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최근에 삼성 SDI로도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주요 제품입니다. 내화물 12.4%,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고요. 라임화성, 생석괴 17.9%, 그다음에 에너지 소재 70% 가까이 되고, 그림으로 잠깐 볼까요? 그래서 내화물은 제철소, 용광로 소재, 그러니까 용광로, 이제 열에 뜨거운 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내화물을, 그 용광로를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요거는 제철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강의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한 소재로서 요거를 생산해서 포스코에 납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게 이제 12%, 17% 정도 당사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2차전지겠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양극재, 음극재를 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 소재 중에서 분리막 전해질 빼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쪽에 특히 양극재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니까 참고로만 보시고요. 또 당사의 투자 계획도 보니까 생산 설비 향후 투자 계획 보니까 캐나다 퀘벡 양극재 2단계 생산 라인업에 약 1조 가까이인 투자가 향후에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포항 쪽에 양극재 2.2단계 이쪽도 6천억, 그리고 전구체 쪽에 1,000억 정도, 그리고 이거 이제 향후 투자 계획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여기 이렇게 앞서 얘기한 부분들이 1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쪽 얼티엄 캠, 이거는 포스코퓨처엠과 GM 합작법인인 것 같고요. 북미 시장 전기차 확대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당사의 매출 보면 2010년부터 11년부터 21년까지 2조가 좀 안 되죠. 성장이 굉장히 완만한, 지금 보면 완만한 거지 당시로는 좀 괜찮았겠지만 어쨌든 1조와 2조 사이에서 보이다가 21년에 2조 가까이 찍고, 그다음에 3조대, 그다음에 올해 5조대, 내년에는 8조까지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1,000억대에서 등락이 있었지만 2022년에 2,000억 근처에 왔고, 그리고 올해는 2,400억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00억까지. 이 숫자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이 반기 기준으로 한 700억대가 좀 넘기 때문에 3분기에 700억이 나온다 그래도 4분기에 거의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나와야 올해 영업이익 2,400억까지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 봐야 되는데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많이 다운돼서
시장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요 숫자는 조금 요거보다 나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 이거는 이제 제가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고요. 2분기 매출액 1조 1,9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521억, 당기순이익 43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은 계속 보였지만 이익단에서 마진이 많이 안 좋아졌다. 경쟁 심하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 기준으로 봐도 아까 724억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주가는 어쨌든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업이익하고 주가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익이 둔화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 주가 하락은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분기입니다. 3분기 실적 10월 24일날 발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10월 24일 다다음 주 화요일이 그 발표 예정이고요. 매출액은 1조 4,900억에 영업이익 779억, 순이익은 578억, 컨센서스가 내려져 있고요. 2분기와 마찬가지로 매출은 성장이 보이지만 이익은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만약 올해 2,000억까지 나와준다면 PER은 약 128배 정도 예상이 되고요. 만약 내년까지 성장이익이 이어져서 내년도에 4,000억까지 나와주면 60배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PER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은 2,900억이고요. 유동자산 2조 8천억, 비유동자산 3조 1,000억이고요. 부채 3조 2천억으로 부채 비율 높은 편입니다. 자기자본 2조 7천억이고요. PBR은 거의 10배, 9.88배니까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그나마 낮아진 거죠. 배당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은 300원이었기 때문에 배당은 큰 숫자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니까요.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34만 8천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6조 9,572억, 외국인 지분은 약 6.87%입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지금 보면 좋았다가 60일 이평선을 깨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때 깨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기 추세선은 지금 깨진 모습이고 300일 이평선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 추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때 눌림목 한번 있었고 지금도 300일 이평선 부근에서 한번 눌림목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 이익이 10% 이상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대비 주가는 거의 지금 2배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4배 올랐었겠죠. 지금 2배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최고점 되면 약 50% 지금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많이 빠졌네 할 수 있지만 밑에서 봤을 때는 이익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 보기 전에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좀 주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둘 다 양극재 만드는 회사이고 유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기술적인 흐름은 좀 다르겠지만 고점은 같은 날짜에 만들어졌고 고점 대비 50%, 얘는 고점 대비 57%, 그리고 작년 말과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3% 올랐다 그랬네. 네, 에코프로비엠 170% 올랐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작년 말 종가 대비로 아직도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변동성은 더 크다. 어차피 올라갈 거 살 거면 에코프로비엠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월봉입니다. 월봉은 그냥 길게 보는 거고요. 2016년 6월달에 8,800원이었고요. 최고가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제가 보니까 80배 올랐더라고요. 이런 걸 왜 몰랐을까요? 어쨌든 80배 올랐고 고점 대비 현재는 50% 빠진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입니다. 최근 1년간 수급은 일단 좀 부정적입니다. 외국인 숫자 내리막길이고요. 기관들도 팔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1년간 외국인이 약 39만 주 순매도, 기관은 200만 주 순매도해서 외국인은 약 0.5%, 기관은 약 2.5%, 전체 지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개인들 가져간 거겠죠.
그다음에 공매도도 좀 한번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일단 시가총액 대비 26조 4천억 대비 공매도 금액이 약 7,200억으로 약 2.7% 정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약 212만 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물량이 현재 공매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사 보고서입니다. 하나증권 7월 25일자고요. 8월, 9월 보고서가 따로 올라와 있는 게 없어서 옛날 거 끄집어 봤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좋았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66% 차지하는 양극재 부분 다행히도 개당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 둔화를 상쇄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는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 얼티엄 셀즈 본격 가동 앞두고 출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리튬 및 전구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양극재 수주 경쟁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런 부분이 좋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주가 급등, 단기간 주가 급등이나 아니면 5년 후에 실적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가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월 25일자가 7월 26일이 주가가 최고점이었으니까요.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7월 13일 날 나왔고요. 그 이전 리포트고요. 음극재 출하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흑연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 양극재, 음극재 캐파는 목표 100만 톤, 37만 톤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사가 제시한 추정치로 약 470기가와트 물량인데 글로벌 4,300기가 대비 약 11%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가 시장 점유율이 11%가 되지 않는 한 다소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ETF 포스코 그룹주 ETF가 나왔다고 합니다.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한국투자신탁에서 운영하는 ETF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서울경제 10월 10일자에는 미래세 N클럽, 아마 미래세에서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이 고른 종목들을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 최근 보고서가 있었던 모양인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올 것 같다. 앞에는 제가 700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시장 예상치 850억이라고 그러고 삼성증권에서 500억까지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높은 PER을 감안해서 주가 반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던 내용이네요. 다음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기업 평판과 관련해서 화학 상장 기업 중에서 브랜드 평판 1위 에코프로, LG와 포스코 퓨처엠 등등등 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앞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양,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고요. 지표구조 당사의 최대주는 포스코홀딩스가 약 59.7%,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관련된 보고서는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회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여전히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좋게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경쟁 심화 우려, 그 다음에 전기차가 최근에 매출,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어들었죠. 최근에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정체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충전기 보급과 관련된 부분 얘기들이 많은 거 봐서는 여전히 갈 길은 방향은 확실한데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가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